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형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10에서 16년 기준으로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0.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 완치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예방뿐만 아니라 암 치료가 끝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료 후 관리에 높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 시간에는 전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신 전북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임창열 교수와 함께 암 치료 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들이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존하면서 이제는 암 치료뿐 아니라 암 이후의 삶까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인데요. 암 치료 후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데다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종양혈액내과 전문의 임창열 교수와 함께 암 치료 후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북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세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암 생존자라는 단어가 저는 참 생소한데 이게 네.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암 생존자라는 단어는 누구나 좀 생소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암 생존자의 정의는 암 치료가 다 끝나고 네. 5년 이상을 생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이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생기면서 좀 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환자를 늘리고자 그냥 암 치료가 막 끝난 환자부터 다 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암 치료가 뭐 항암제, 수술, 또 방사선 치료 네.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꼭 5년이 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년이 지났던 안 지났던 암 치료가 다 종결되고 지금 현재 추적 검사 중에 있는 환자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암 치료를 마치고 5년 후에 완치된 사람 비율, 그러니까 암 네. 생존자가 한 70%가 넘었다는 제가 통계를 봤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점차 어떻게 증가하는 추세인 건가요? 우리나라의 그 암 치료 확률이 지금 점차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물론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항암제의 경우도 종류도 많아지고 또 효과가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수술 기법도 이전과는 달리 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암 치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방사선 치료도 새로운 기계, 또 새로운 방사선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에서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 검진에서 암이 조기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기 발견되면 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 확률이 높고 완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술의 그 발전도 있지만 이 암 조기 검진에 의한 조기 발견, 그 다음에 조기 치료, 이게 암 완치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암이 완치가 되고 나면 뭐 딱히 필요가 그 어떤 관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치료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암 치료를 끝내고 나면 실제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환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이 재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생기는 부작용들, 수술이라든지 항암제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작용 후유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뭐 통증이라든지 네. 불면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심지어는 유방암 환자 수술하고 나면은 받은 쪽에 팔이 이렇게 붓는 림프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도 환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암 치료 과정 중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고
심지어는 직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이 치료를 받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상 관리라든지 네. 또 정신적인 지지라든지 사회적인 관리를 해줘야만이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 치료가 끝난 암 생존자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네. 자 먼저 이 신체 관리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환자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보다는요. 뭘 먹으면 돼요? 이걸 먼저 묻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이제 매번 먹는 음식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뭘 먹으면 돼요? 하고 묻는데요. 실제로 이 식이 습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순하고요. 어쩌면 식상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식생활을 하시면 되냐면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뭐 고기도 생선도 과일도 채소도 뭐 골고루 하여튼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골고루 드시라는 이 얘기는 이게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먹게 되면 결국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드시라는 거고 또 가끔씩 환자분들이 암 치료 중에 있거나 암 치료 후에 날 것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 음식이면 날 것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주로 이제 날 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이 강력한 항암제 치료 후에 백혈구가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백혈구가 떨어지는 동안만 날 것을 안 먹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골고루 그대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은 어떤 분들은 기름이 나쁘다고 지방을 전혀 안 먹고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결국 영양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네네. 오히려 환자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꼭 골고루 드시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뭐 필요한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그렇습니다. 핵심일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식습관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체중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이 비만하게 되면요. 비만하게 되면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죠. 비만하게 되면 암의 발생 확률도 높고 또 암이 진단되었을 때 치료를 해도 그만큼 재발률이 높고 또 치료 효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체중 관리를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안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안 먹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치료하는 동안만큼은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 네네. 골고루 열심히 먹어서 칼로리가 될 만한 것들은 열심히 먹어서 치료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갖 민간요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귀가 얇아져요. 환자들이. 네. 얇아져가지고 뭐가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먹는 그런 행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뭘 데려 먹는다든지 무슨 즙을 내 먹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발 좀 그것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당분이 꼭 필요한데요. 네네. 당분이 꼭 필요한데 또 지방분이 꼭 필요하고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그것들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고요.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축적이 돼서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적당량을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데려 먹거나 뭘 즙을 내서 매일매일 음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분도 제대로 모르는 그렇죠. 어떤 성분들을 갖다가 과도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민간요법이나 그런 뭘 즙을 내서 계속해서 음용을 하거나 뭘 달여서 계속해서 음용하는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식습관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또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번에 식습관과 좀 병행을 해야 될 신체 관리법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잘 하시는 운동이죠, 운동. 운동. 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은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일을 않고 편히 쉬는 것은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근력도 유지시키고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피곤한 게 아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피곤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 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국가나 국립암센터, 저희 암센터, 통합지지센터에서 권고하는 최소 운동량은 일주일에 5일간 하루에 30분 정도 땀 흘리도록 운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이상 가능하다면 그 이상 운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아주 좋은 습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서 그 암 생존자들이 정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서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기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이제 네.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들.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인과는 달리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들, 계속 몸이 불편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잃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매우 불안하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거든요. 우울증까지. 그래서 정신적인 지지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그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안하고 또 우울감까지 든다면은 수면 장애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몸이 아프면 일단 잠을 못 자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삶의 질이 나빠지게 되어 있고요. 잠 못 자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소위 말하는 그 불면증에 좀 시달리면은 수면제를 복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수면제를 뭐 복용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환자들이 일단 불면을 호소하면 첫 번째로 권고하는 게 낮잠을 좀 덜 자라고 합니다. 덜. 예, 낮잠 뭐 한 30분 정도 주무시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1시간 이상 주무시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찌뿌둥해집니다. 뭐 다른 분들도 경험을 좀 해보셨겠습니다만은 낮잠을 너무 오래 자도 피곤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낮잠은 한 30분 내외로 좀 짧게 주무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면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몸을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잠은 자연히 잘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마저도 잘 안 된다면 그때는 수면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를 복용을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 그러니까 암 생존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다른 약을 먹거나 참 이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식이요법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런 어떤 암 생존자 입장에서도 수면제라는 것이 뭐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상이, 모든 약은 조금씩의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낮잠을 적게 주무시고 낮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불면이 계속된다 하면 의사하고 상의해서 수면제를 드시는 수밖에는 없죠. 네. 예. 이렇게 또 암 생존자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와 관리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 밖에 암 치료 후에 관리나 특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어떤 다른 부분들?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간과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방주사 맞는 거. 주사 맞으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암검진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암에 걸려서 이 암을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실 텐데, 네네. 되게 담당 의사 선생님의 관심의 초점은 그 걸려있는 암에만 이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들도, 암 환자들은 다른 암들도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암 검진을 철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근데 이 암 생존자는 또 지속적으로 병원을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마다 그 내원 인터벌이 다 다릅니다. 내원 인터벌이 다른데 그것은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늘 다음 예약 날짜를 정해 주시니까요.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아까 예방접종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예방접종들이 있을까요? 필수 예방접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꼭 권고하고 싶은 것은 독감 예방주사. 독감. 예. 그 다음에 폐렴 예방주사. 이거 두 가지는 꼭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암 환자들은 면역 능력이 떨어져 있고 또 치료로 인한 면역 능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요. 폐렴이 생기거나 독감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합병증으로.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새 A형 간염이 가끔 유행을 하고 있는데 A형 간염 예방주사도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A형 간염은 50세 이상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항체가 있어서 예방접종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50세 미만의 경우는 요즘 그 자라는 성장 과정이나 생활 환경이 너무나 깨끗해서 이 항체가 안 생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50세 미만에서는 A형 간염 예방접종도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존자, 그러니까 암 생존자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네. 뭐 가족분들, 동료분들 이런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암은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은 가족, 같은 동료가 암이 있다고 해서 그 암이 자기한테 옮겨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들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같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또 뭐 더 나아간다면 경제적인 지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암 생존자가 증가한 만큼 또 어떤 국가의 관심도 참 높아졌어요. 네. 이런 와중에 또 암 생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그 사회 경제적 기반뿐만이 아니고 건강 문제까지 다 한번 통합을 해서 지지를 해보자는 목표로 이런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가 3년 전부터 생겨 있어가지고 네. 각 지역별로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전문가 교육으로 이제 영양이나 식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운동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가? 또 뭐 통증이라든지 불면 이런 증상에 관한 교육, 2차 암 검진에 관한 교육들을 전문가들이 시켜주고 있고요.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그다음에 환자가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또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들, 이거는 뭐 환자 자신도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가족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소통이라든지 서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힐링 캠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여를 하면 좋겠고 네. 또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는 한데요. 직업을 잃으신 분들, 이런 분들, 실업자로 계시는 분들에게 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다음에 전북 노사발전재단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암 생존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을 앓고 났다고 하면은 좀 용기를 잃기가 쉽고 많이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용기 잃지 마시고 그다음에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네. 음식 골고루 드시고 민간요법 좀 삼가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러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종양혈액내과 전문의 임창열 교수와 함께 암 치료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좋은 분들과 모임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이런 자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가음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년 중 소화불량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이 12월과 1월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위해 활동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시, 과음이 겹치면 위는 더욱 부담스러워지겠죠. 연말연시 건강을 위해서 모임은 즐겁게 또 음주와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